네, 안녕하십니까. 저 엑스바이블로의 오세건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되게 멋들어지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내용은 방금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NFT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재밌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스바이블루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낯서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서울 옥션 블루에서 진행되는 NFT 사업입니다. 이 엑스바이블루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옥션이라 한다면 그런 미술품이나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대한 옥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엑스바이블루는 좀 더 콜렉터들의 그런 계층을 좀 낮추고 MZ 세대부터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시작했던 플랫폼입니다. 그런 카테고리로서는 한정판 스니커즈부터 뭐 한정판 아트 토이 뿐만 아니라 뭐 한정판 굿즈들은 전부 다 저희가 다루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콜렉터 시장을 여는 거에 목표를 맞췄던 것입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 NFT라고 하면 역시나 한정판 이 희귀한 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 궤가 같다고 생각을 하여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NFT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설자분들이 보여주신 화면이신데요. 사실 이번 상반기 가장 핫했던 보도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보셨던 비플의 이제 매일 첫 5,000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이 시장에서 핫한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가 발매했던 65억에 낙찰됐다라는 기사. 이 기사를 약간 시작으로 해서 이 NFT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확실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2016년도부터 NFT는 크립토 키티나 그다음에 크립토 펑크 같은 이런 NFT 어떻게 보면 서브 컬처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하고 더 저변화가 되면서 현재는 아트 시장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대표적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혹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숨은 작품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 현존하는 작가 작품 낙작가 탑 3인데요. 이 중에 보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비플의 매일 첫 5천일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까지는 현존하는 작가 작품이라고 한다면 왼쪽 좌측 상단에 있는 제프 쿠스의 토끼,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조각,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예술가의 초상 이런 파나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탑 티어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번 연초에 진행했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작품 낙찰가 탑 3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 경매 기록 이후에 우리 데이비드 호크니 선생님이 NFT는 멍청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평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NFT의 흐름이 저희에게 정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깨닫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호크니 선생님이 바로 밑에 랭크하고 계셔서 긴장하신 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간단히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 작품이라는 것이 뭐 금액으로만 저희가 평가될 수 없지만 저희가 그 금액이라는 것도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플이라고 한다면 마이크 위켈만이라는 본명을 쓰시는 작가분이신데요. 저희가 연초에 이제 컨퍼런스 콜로 간단하게 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플 작가님께 이미 엄청난 이런 명성을 얻으셨는데 추후에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얻느냐, 뭐 고전에서 영감을 얻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 오신 부분이 굉장히 명쾌했었습니다.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불시시다. 자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영감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비플의 작가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 지금 모든 NFT 작가의 어떻게 그 태도 에디튜드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NFT 마켓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미 5년 이상 존재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초에 있었던 가상 자산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랑기와 맞물려서 기존에 있었던 좋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 전까지는 평탄하게 지내오다가 이번 연도 2월부터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크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시장 마켓의 규모의 확장과 함께 많은 대중에게도 NFT란 무엇인가, NFT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 곁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NFT라고 한다면 사실 되게 아트나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NFT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카테고리화 한다는 게 지금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6개월이 지나고 내년이 지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렉터블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트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분야가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 고전 시장이 있고 오리지널 시장이 있고, 거기에서 한정판 희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콜렉터블 시장이 가장 크긴 하지만 여기에 큰 분야를 차지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크립토 펑크가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도 요즘 미술 시장에서는 현대 미술로 평가를 받아서 사실 아트냐 콜렉터블 시장이냐라는 이런 어떤 구분이 많이 애매모호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미술품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규모 집단의 전유물이고, 일반인들은 좀 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디지털 아트의 어떻게 보면 발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런 아트를 즐길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고 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 일예로 이제 NFT와 빠질 수 없는 게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소더비, 기존에 엄청 유명한 경매 회사인 소더비가 디센트럴랜드에 자기만의 경매장을 오픈을 하고, 그 안에서 NFT 경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측에 있는 크립토 펑크, 이제 에일리언 크립토 펑크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억에 낙찰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낙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 총 낙찰가가 한 180억 정도인데 120억 정도를 크립토 펑크 한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크립토 펑크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비싼 작품들을 본인이 낙찰을 받고 그거를 자기만의 수장고 혹은 자기만의 이제 집이나 장소에다가 그거를 비치하고 그거를 향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작품과 타인이 가진 작품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만약 그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적당한 가치를 제공한 다음에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나게 큰 시장에 역시나 이제 암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인데요. 이중섭, 김한기, 박수근 같이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이런 고전 엄청 작가들 분께서 이제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NFT화 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재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업체의 단독적인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기성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작가들 분께서도 많이 그 질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히 분리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고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재단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생존해 계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아까 그 Q&A 시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물론 저작권과 이제 소유권만 지금은 넘어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작권도 어떻게 보면 같이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긴 할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도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갖춰주고 그 부분에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슈 때문에 지난 6월 11일과 22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다음에 한국지식재산보원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가졌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성 작가분들의 이런 IP 보호와, 그리고 신진 작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그런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저희 대통령 수석 한국주식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3차 회의까지 간 후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발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성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아트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쉽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NFT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화면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막 멋진 액션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언제나 NFT 핵심 기술은 소유권 증명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결국에는 큐레이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 작가분들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규 작가분들도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이런 액세스블루 아티스트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모든 작품에 대한 그 완성도만을 보고 저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많이 발굴되지 못했던 작가분들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은 6천만 원 가량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나이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시고요. 직업들도 다양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새로운 작품이지만 되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게 되게 신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사위원은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외부 유명 인사분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총장님뿐만 아니라 각 뭐 대표님들, 그다음에 관장님들까지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로 저희는 공정하게 아티스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신진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수익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 시장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번 5월에 진행했던 아트 부산 오프라인 전경입니다. 역대 최고 경매가로 이번 행사를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온라인 메타버스까지도 확장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이제 핸드폰 혹은 집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미술품을 향유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 공모전 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쯤에는 이제 저희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나올 건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 작가들 발굴과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더 활동에 되게 법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문제가 없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